안녕하세요. 티퍼지토리 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이썬 통합 개발 환경, 웹브라우저 기반에서 돌아가는 주피터 노트북, 주피터 랩. 저는 이제 주피터 랩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주피터 랩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또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뭔지. 그래서 파이썬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쉽게 일단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나콘다는 과학 연구 및 머신러닝 분야에 적합한 파이썬 및 R 언어의 패키지 의존성 관리 및 배포를 편리하게 해주는 무료 오픈소스 패키지 관리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 랩 환경 구축하는 목적은 웹 브라우저 상에서 파이썬 코딩, 또 R 코딩, SQL, 또 줄리아 같은 타 언어도 이 한 가지 환경에서 전부 이용하기 위해서죠. 일단 R 엔진하고 R 스튜디오는 별도로 이미 설치가 돼 있다라는 걸로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나콘다 설치, 세 번째 과정으로는 이 주피터 환경에서 R을 코딩할 수 있는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이 커널, IR 커널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나콘다 프롬프트 관리자 모드로 실행을 해서 R 실행 파일이 있는 파일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R을 실행하고 IR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커널을 설치해야 됩니다. 네 번째 과정으로는 이제 그렇게 설치된 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노트북을 실행해야 되겠고요. 새로운 문서를 시작함으로써 어떻게 코딩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좀 필수적으로 시작할 때 알아야 되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이 설치된 이후에는 그 워크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초기 시작 폴더를 바꾸고 싶은 경우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역시 아나콘다 프롬프트 관리자 모드를 열고 프롬프트 창에서 주피터 노트북 대시 제너레이트 대시 컴피그라는 명령어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 폴더 밑에 유저 밑에 뭐 제 이름 밑에 닷 주피터라는 폴더가 생기고요. 그 안에는 주피터 언더바 노트북 언더바 config.py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열고 root dir 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라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찾기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버전에서는 노트북 언더바 dir이었는데 최근 버전에서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루트 dir로 검색을 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찾으면 이제 여기로 갈 겁니다. 여기로 가면 그대로 한 줄을 복사를 해서 아랫줄에 붙여넣기를 하고 맨 앞에 샵을 제거를 해줘야지 이제 읽습니다. 제거를 해주고 이 뒷부분에 패스 부분에 내가 만들어 놓은 뭐 D 드라이브에 어디, 뭐 E 드라이브에 어디, C 드라이브에 어디 밑에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초기 실행되는 폴더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다운로드 아나콘다. 예전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메일 주소를 넣고 어그리를 해야 이렇게 다운로드 페이지로 갑니다. 윈도우 기준으로 하니까요. 그냥 다운로드를 여기 누르셔도 되고 밑에 있는 거를 둘 다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맥하고 리눅스도 지원을 하고요. 이렇게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아나콘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아나콘다 내비게이터가 있습니다. 내비게이터를 저는 이제 작업 표시지에 꺼내놨고요. 일단 실행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아나콘다 내비게이터 환경이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유명한 파이참 전통적으로 이제 파이썬 개발 환경이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 콘솔, 스파이더 이것도 이제 파이썬 개발 도구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별도로 또 기획하고 있는 오렌지 3가 있습니다.
얘는 실제 코딩을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그래픽하게 이런 환경이 제공이 돼서 좀 복잡한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 샘플링들, 자료 샘플링하는 거, 머신러닝 모델 만드는 거, 평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R을 미리 설치되어 있는 거를 전제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도 R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R을 쓰게 되면 외부에 설치한 R과 이제 이원화가 돼요. 그래서 패키지랄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따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괜히 그 스페이스도 낭비가 되고 해서, 그리고 R은 R 쪽에서 그냥 맡겨서 관리를 하고 하는 게 제 경험상으로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기본 환경이 설정이 되고요. 내비게이터에서 노트북이나 랩을 실행을 하면 됩니다. 런치를 하면 돼요. 예, 이제 주피터 환경이 백엔드에서 이제 도는 겁니다. 계속. 예, 이렇게 열리고요. 여기 보면 트리라고 되어 있는 거를 랩이라고 고치시면 바로 랩으로 전환이 되고요. 예, 이렇게 전환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그냥 또 랩을 런치를 하셔도 똑같이 랩으로 실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초기 시작하는 폴더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다른 곳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처음 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R은 IR 커널이라는 걸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 보여지는 겁니다. 아마 처음 설치하시면 이게 안 보일 겁니다. 예, 파이썬 3만 아마 보일 거예요. 자, 이제 이 R을 보이게 하기 위한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R은 지금 R 엔진과 R 스튜디오 이런 환경은 기 설치했다고 전제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 쪽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뭘 설치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때는 이쪽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그냥 실행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실행을 하면, 예, 잘 보십시오. 그냥 실행하는 것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는 것이 좋고요. 뭔가를 설치하고 변형할 때는요. 지금 보면 크기도 다르고 글씨체가 틀립니다. 예, 관리자 모드로 한 게 더 얇죠. 이렇게 구분도 되고요. 여기서 일단 주피터 노트북 제너레이트 컨피그. 네, 지금 여기 공백이 한 칸 있고요. 여기도 공백이 한 칸 있습니다. 그 다음엔 공백이 없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주피터 노트북까지가 명령어거든요. 뒤에는 옵션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C에 유저의 자기 이름에 주피터 주피터라는 폴더 안에 이제 이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저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파일을 열고 컨트롤 F 하면 보통 찾기죠. 루트 dir. 예, 그럼 바로 여기로 찾아집니다. 루트 dir 밑에 요 줄을 카피를 해서, 예, 여기 붙여넣기 한 다음에 제가 만들어 놓은 폴더로 이렇게 패스하고, 드라이브하고 패스를 이렇게 씁니다. 폴더명하고. 예,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커널을 띄우시면 주피터 노트북이나 랩을 실행하시면 이제 이 위치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IR 커널 설치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아까 관리자 모드로 선택한 아나콘다 프롬프트로 가서 R이 있는 위치로 가야 됩니다. 예, 여기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파일스에 R, 실행 파일이 있는 곳은 빈입니다. 빈에 가시면 여기 R이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 위에 부분에서
이렇게 하시면 패스를 카피를 할 수가 있고요. 체인지 디렉토리 이쪽으로 가서 대문자 R 실행하면 이렇게 이제 R이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 아까 했던 인스톨 패키지에서 IR 커널을 선택해서 설치를 하시고 이거 전에 미리 RStudio에서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명령어는 이제 이쪽에 와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꽝 치면은 이제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주피터 랩을 실행하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여기 아나콘다 내비게이터에서 이렇게 실행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보여드리면 역시나 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 주피터 노트북 또는 주피터 랩 이렇게 명령어를 쳐도 환경이 구동이 됩니다. 그러면 IR 커널이 다 설치가 되어 있으면 눌렀을 때 이렇게 노트북 선택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령 R 환경을 선택하면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R이라고 떠 있고요. 파이썬은 이렇게 파이썬 3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R을 실행하면 그대로 실행이 다 됩니다. 네임 앨리스 실행이 잘 되죠. R 스튜디오에서 하던 그 명령어들이 그대로 잘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파이썬은 파이썬 IPY 커널을 선택하고 이제 코딩을 하시면 돼요. 파이썬 코딩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면 이제 확대가 되고요. 여기서 파이썬 코드가 이렇게 돼 있죠. 잘 됩니다. 요거는 C본이라고 여기서 지금 C본이라고 R에서 ggplot 같은 그래픽 객체죠. 그래프 그리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파이썬을 시작하는 환경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 추가한 파일들은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여기 리네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리네임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쪽에 내가 해놓은 그 시작 폴더 밑에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또 폴더 구조를 내가 또 트리 구조를 갖고 싶다 그러면 여기 그냥 오른쪽 클릭하셔서 뉴 폴더 이렇게 하시면 폴더 체계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 지금 폴더 체계가 그대로 돼 있죠. A 들어가면 A1이 있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DBMS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나중에 또 시간을 봐서 하겠지만 저는 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 로컬에 PostgreSQL DB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 호스트가 이제 제 장비란 뜻이잖아요. 거기에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지금 접속을 해서
SQL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 붙이면 이제 매직 랭귀지라고 해서 이렇게 SQL 문을 바로 해석해서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셀렉트 모든 거 from 어디서부터 뭐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다 돼 있죠. SQL 문입니다.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실행이 잘 되죠. 이런 테이블을 제가 미리 DB에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원격 DB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읽어서 그걸 바로 또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드 SQL에서 SQL을 실행한 결과를 바로 판다스 객체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객체.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DB가 뭐 제 로컬에 있던 아니면 저기 뭐 서울에 있던 부산에 있던 뭐 심지어는 미국에 있던 네트워크만 연결이 되고 그 DB에 대한 내 접속 권한이 있다면 이게 다 된다는 얘기죠. 미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제가 필요한 데이터를 읽어와서 그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면 그 이후부터는 얘는 메모리 객체이기 때문에 제 장비에서 아주 자유롭게 쿠킹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파이썬 명령어가 잘 먹습니다. 요 describe는 R에서 5num 함수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기본 통계치 퀀타일들을 보여주고요. 또 R에서 했던 그런 슬라이싱, 뭔가 추출하고 하는 것들 똑같습니다. 얘도 쉼표가 있기 때문에 앞에가 행, 뒤가 열인데 행은 전부 다란 R에서는 아무것도 안 썼죠. 근데 파이썬에서는 땡땡을 이렇게 써주는 게 이제 모든 행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건 똑같습니다. 인덱싱으로 처음부터 8번째 것까지. 그러니까 요게 또 차이네요. R에서는 첫 번을 1부터 시작합니다. 인덱싱이. 근데 파이썬은 0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개수로는 9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쪽 좌측에 있는 영역들은 이렇게 하면 이제 접었다 폈다 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컨트롤 플러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세미나나 뭐 워크숍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순간순간 좀 잘 보이게 해서 설명하면 좋겠죠. 획이 되고요. collapse all output. 그 다음에 collapse all output. 그러면 모든 아웃풋 영역이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접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안 보이네. 다시 보이죠. 결과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다시 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길어지다 보면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collapse all output 아니면 이제 all 코드만 가리던가 뭐 이런 메뉴들은 적당히 해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렇게 코드가 기입되는 란을 셀이라고 합니다. 셀. 그래서 여기 표시를 보시면 셀 위에 플러스가 있고 셀 아래 플러스가 있잖아요. 셀 위에 플러스를 누르면 이제 위에 셀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코드를 바로 작성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마크다운처럼 그 R 스튜디오의 R 노트북처럼 이제 문서같이 그냥 쭉 문서같이 설명도 적고 이렇게 코드도 중간에 수행하고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셀에서 요게 보시면 코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마크다운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앞에 요 라인 이 번호가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글자가 되는 겁니다. 마크다운을 입력할 수 있는 셀이 되는 겁니다.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글자가 되고요. 뭐 글자인데 진하게 하고 싶으면 스타를 2번 하면 이렇게 진한 텍스트가 되고요. 그리고 마크다운은 그 HTML에 그 M이 마크다운이거든요. 그럼 동일합니다.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뭐 H2 그러면 이제 글자가 커지고 닫을 때는 항상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커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타 대신에 이 볼드 진하게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볼드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필요한 거 알아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대시나 이런 계층형 뭐 이거 여기서는 탭을 하셔서 LVL2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또 정렬이 맞아요. 1-1-1을 해야 되겠군요. 여기 1-2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도 이제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글자 색깔을 바꾼다던가 뭐 폰트를 바꾼다던가 그런 것도 다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은 이제 마크다운이라 요 웹에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 사용법 하면은 많이 있습니다. 리소스가. 그래서 어떻게 쓴다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단축 키들도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줘서 필요하실 때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들이 아까 요 플러스 있는 게 단축키로 다 있어요. 그래서 A를 누르면 위로 생기고 B를 누르면 이렇게 아래로 생기고요. 그리고 셀을 지울 때는 여기 커서가 가 있으면 안 되고요. 커서가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DD를 하시면 셀이 지워집니다. 이런 단축키들이 있고요. 그리고 뷰에서 뭐 show line numbers 하면 앞에 이제 코드에 몇 번째 줄인지 보기 쉽도록 이렇게 코드 셀마다 번호가 붙습니다. 라인 번호가 붙어요. 네,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그 패키지 라이브러리를 새로 설치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뭔가를 설치하고 할 때는 무조건 일로 가십시오. 아나콘다 프롬프트 관리자 권한을 실행 여기 가셔서 패키지는 PIP라는 체계가 있고요. 콘다라는 패키지 또 체계가 있습니다. 근데 콘다를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보통 콘다 리스트 하면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 패키지들,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쫙 보입니다. 설치되어 있는지 찾아보려면 만약에 판다스에 대해서 특정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 있는지 찾아보려면 콘다 리스트 앞에 세 글자만 치고 뒤에는 아무거나 와도 좋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찾아집니다. 여기서 사이코 PG2가 그 포스트그레스QL DB하고 인터페이스하는 API들이 있는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패키지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콘다 인스톨 패키지명 라이브러리명을 쓰면 됩니다. 만약에 판다스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되고요.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이제 메시지가 나옵니다. 저는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already installed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PIP도 마찬가지예요. PIP 리스트 이렇게 나오고요. PIP 패키지가 나옵니다. 똑같고요. 용법은 이렇게 해서 필요한 패키지나 라이브러리들은 추가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주피터 환경 설치하고 R 커널을 설치해서 이제 R을 같이 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파이썬을 시작하고 싶은데 잘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이나 이거 설치하는 것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본 영상을 보고 참고해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